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장소에는 그것만의 고유한 냄새가 녹아 있는데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제 마음이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가시밭길 함께 헤쳐나갈 김태균 멘토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타는 냄새 났죠? 예. 예, 너 시작을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가시 뽑는 남자 김태균입니다. 가시 뽑는 남자, 가시 돋친 남자, 가시나무 같은 남자. 예. 그렇죠? 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날 두고 가시나. 예. 예. 예, 가시를 오늘 뽑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는 그렇죠. 네, 가시를 많이 못 뽑았어요. 그래서 좀 딱딱했는데 예. 오늘은 가시를 전부 다 뽑고 예. 유연하고 부드럽게 예.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좀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예, 고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 그러시죠. 예, 예. 자, 사실 그 멘토님께서 쓰신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요. 돈이 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예. NABC 네 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ABC. 예, 그 N은 영어로 니드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기술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이 A입니다. A. A는 어프로치를 말하는데요. 그렇지. 접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템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베네핏입니다. 예. 고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페티션인데요. 네. 경쟁자들이 시장에 많잖아요. 예. 이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약점, 예. 그리고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기회를 발휘해서 이 아이템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마케팅할 것인가에 의해서 이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그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네. 가시를 뽑을 예정이신데 아주 각오가 단단하십니다. 그렇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냉철한 멘토링이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칼날 같은 매서운 멘토로 또 어떤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여보세요? 제보할 게 있는데요. 전국에 7,000개 정도 될 거예요.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모은다? 하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사진 속 장소들.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PC 속에는 수천 개의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저절로 모이고 있네요. 뭐가 저절로 보여요? 저희 전체 거래액이 한 70억 정도 돌아가고 있네요. 무려 70억 원이 거래되는 충격적인 상황. 더 놀라운 일은 사진 속 장소에 몰려든 사람들의 정체. 직업도 다양해요. 사업가, 작가, 기획자 한 40만 명 이상은 모이죠. 직종을 넘나드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다는 기이한 현상. 알면 알수록 파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세계. 그 실체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이분을 우리가 또 만나기 전에요. 사실 뭔가 그 부동산 관련 업종일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사진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그 뭔가 관통하는 키워드가 보일 것도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말 그대로 장소, 그리고 모이는 공간, 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수요. 네. 이 세 가지 연결 키워드를 생각하다 보면 뭔가 공유, 그리고 쉐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멘토링이 예상이 되고 이미
또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 쪽으로 어프로치 하셨습니다. 자, 직접 만나볼까요? 무한한 내일을 공유하라. 공간을 연결하는 로컬라이저 정수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공유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엔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의 큰손 같은 그런 느낌인데. 큰 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공간 공유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평상시에 이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카페나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쉽게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예약할 수 있어서 공간 운영자랑 사용자가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공유를 열심히 많이 하실수록 굳이 공간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구조. 구체적으로요, 어떤 식으로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전에도 장소를 빌려주는 서비스는 많이 있었어요. 직접 방문하시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시기도 하고 네. 전화를 보통 하셔서 공간을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모바일로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공간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사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이용하신 분들의 리뷰도 봐야 되고 그렇죠. 가격 비교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찾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스터디룸이나 회의실을 1시간, 뭐 1일, 한 달 이렇게 짧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로 이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예, 공유 경제가요 대세입니다. 이 네. 공유 경제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네, 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2008년도 하버드 법대 그 로렌스 레식 교수가 그 정립한 그 용어인데요. 예. 이게 기존의 물품들은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용한다거나 그리고 빌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지 쉐어하우스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보면 그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제학자가 말할 때는 이런 공유 경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국어 사전이시네요. 뜻을 얘기하면 잘 얘기를 해주시고. 요즘 아무튼 뭐 대세를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뭐 자동차, 뭐 자전거, 주차장, 뭐 여러 가지가 패션까지요. 네. 공유 경제의 어떤 익숙해진 그런 서비스의 어떤 개념인데. 네.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 2015년은 정말 공간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적었어요. 한 500팀도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들이 성장을 하면서 저희 사이트에서만, 저희 서비스에서만 한 7,000개의 작은 공간 운영자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통되는 공간의 상품은 12,0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성장을 하셔서 네. 한 40~50만 명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아직 뭐 에어비앤비나 또 야놀자 같은 이런 숙박 서비스들보다는 시장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아직은 작은 편이지만 향후에 공간 공유 경험들이 많아지고 생활부동산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 훨씬 많은 어떤 시장의 가치가 클 거라고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리를 하면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공간 하나로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플랫폼일 텐데요. 플랫폼의 어떤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그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국내에도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그 비즈니스가 다 플랫폼 사업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500년 전에 경주 지역에 최부자 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책 읽어주는 아저씨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이해하기 편하게요. 네. 예, 최부자 댁이 갖고 있었던 플랫폼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가지고 소작농들한테 소작을 시키면서 그 수익을 창출했었는데요. 이 최부자 댁은 12대 동안 400년간 만석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400년 동안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 됐었냐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대의 유운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수익은
탐하지 말 것. 그 두 번째는 사방 100리 이내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것.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창고, 곡식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만석 이상의 부가 쌓이면 다 나눠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소작농들이 좋은 땅이 그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최부자댁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부자댁은 앉아서 계속 자산을 증식시켰던 거죠. 좋은 땅들을. 네. 그러다 보면 소작농들도 그 프로피시어를 계속 받으면서 부를 늘리고 그래서 그 지역, 영남 일대 지역을 최부자댁이 다 자산으로 획득하고 그 지역에 함께 공생하면서 잘 사는 이제 그런 선례가 바로 가장 퍼펙트하게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기 쉽게 아주 아주 사례를 잘 적용을 해주셨는데. 정말 쏙쏙 설명이 들어왔던 게 저희 플랫폼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공간을 공유하시고 네. 많은 분들에게 조금 정보를 제공하려는 분일수록 예. 더 많이 잘 참여해 주시도록 좀 높은 수익률이나 어떤 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비유가 정확히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정부자댁이 나오겠네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까운 시일에. 네. 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공유의 시대입니다. 낭비하던 그 공간을 되살리는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선배. 아유, 야, 이거 좁아요. 야, 다리를 좀 이렇게, 야, 이렇게 공간이 좁아. 야, 너 다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선배 장비 야. 있잖아 장비. 야, 다리를 이렇게 아니, 좀 놓으라고. 좁은 거 어떡해요. 아유. 공간을 재발견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 여기가 또 이렇게 우리 또 대표님의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야, 공간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대표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 정수현 대표님. 저희 대표님 아니신데요? 아니라고요? 네, 저희 대표님 아니신데요. 정수현 대표님이 대표님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어왔나? 정수현 대표님은 저희 대표님이신데요. 아, 예, 그 정수현 대표님이 여기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N스페이스 스페이스 클라우드 팀의 대표님이신데요. 아, 그래요? 이거 뭐지?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 잠시만요. 네. 예, 아니 여기 대표님은 정수현 대표님 네. 맞으시고 여기 계신 분의 대표님은 정수현 다른 대표님 분. 뭐 네. 동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두 그렇진 분이신가요? 않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사용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예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뭔가요? 네, 이게 오피스인데 한 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팀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공간의 효율도 높이고 다양한 네트워크도 만드는 오피스를 코워킹 쉽게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면 해요. 월세를 나눠낸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제가 왔잖아요. 네네. 대표님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오늘 공유 공간은 어떤 거고 공유 공간 플랫폼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네. 마침 저희 팀에서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서 예. 그걸 같이 한번 회의부터 참여해 보실까요? 회의. 네. 바로 회장으로 오자마자 회의에. 회의부터 바로 예, 보시죠. 오자마자 스타트. 회의.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네. 가시죠. 네.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의 중이신가요? 저도 이제 회의에 같이 함께해도 될까요? 예. 네. 자, 지금 뭐 우리가 또 이제 회의를 함께 네.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 자,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공유 공간들과 좀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휴 프로젝트 같은 걸 좀 논의하는 아이디어 회의하고 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요. 각 팀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멈춰있던 장소에 가치를 더하다.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공간 공유 플랫폼 서비스. 스터디룸, 세미나실, 파티룸까지 다양한 모임에 어울리는 공간들을 모아 한눈에 비교해보는 기획전도 100여 가지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좀 제휴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 팀마다 좀 재밌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실 공간이 정말 예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생들을 위한 어떤 뭐 커버 댄스 이벤트나 또 오디션 본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제휴 공간을 한번 저희가 엮어봤으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용 이슈가 없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재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비용 관련해서는 먼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연습실을 제공해 줄 거냐 아니면은 그분들에게 다른 어떠한 상품을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거에서 비용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저희 언론보도 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 광고보다 괜찮은 기사 하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임팩트 사업팀에서 사업 총괄을 맡은 로드맵 팀까지 개성 넘치는 6개 팀이 공간을 되살리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또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뭐 그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네, 저희 공간 공유 플랫폼만의 특징을 잘 소개해 주실 분을 오늘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시죠. 네. 예, 그러면 너 이렇게 마저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네. 또 우리가 회의를 마쳤는데요. 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네. 저는 그래요. 대표님네 회사의 어떤 차별화된 노하우, 네.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한번 저희 이걸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원래는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아닙니다. 저희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서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를 운영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는 서비스 기획자 임소희 이사님이신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공유 플랫폼 큐레이터 임소희 이사. 자, 대표님의 어떤 회사, 이 회사에서 펼쳐져가는 어떤 사업의 어떤 기능적인 노하우, 비결, 요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간에 들어가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공간이 어떤 느낌인지 이미지로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꼭 예. 가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느낌이나 넓이를 좀 알 수 있고 예. 지도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 후기를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간을 이용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호스트인들은 여기서 사용자분들하고 한 번 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공간을 잘 이용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후속 관리도 될 수 있어서 호스트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의 어떤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장의 공간에 가보지 않고도 네. 공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저희 서비스에서 핵심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요즘 되면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헝그리하네요. 네, 지금 점심 시간이어서 그렇죠. 저희 이제 밥을 좀 먹고 와서 다시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밥 먹으러 가도 되는 겁니까? 밥 그러면? 먹으러 가시죠.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시죠. 와서, 네, 예. 네, 밥 먹고 예. 와서 하시죠. 자, 그래요. 밥도 잘 사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만 느껴지는 이 시간.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나요, 이제? 저희가 점심 먹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 대신 돌아오는 건 침묵. 지금 되게 비밀로 뭐 말하지 말라고 마피아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보드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드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점심 시간을 보내고 팀 있습니다. 빌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빌딩 하나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 하나만 좀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노하우를 캐치하기 위해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는 현프로. 제 생각엔 지금 국가가 늑대인간이신 것 같아요. 약간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게 마을 주민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 늑대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아닐까라는. 가장 비슷하게 생기셔서 늑대가. 예. 저는 수를 봤습니다. 수는 뭐 하셨나요? 수는 늑대 인간이었습니다. 일반 늑대인가요? 저는 분명히 지금 국화와 동아님이 같은 늑대 그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도였습니다. 야, 이게요. 야, 이게 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네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지금, 되고 지금 논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일하는 것보다 지금 머리를 더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게 뭐 지금 계속 이렇게 게임만 하고 일은 안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일 해야죠. 여러분 다 같이 오후 업무도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 같이 일하러 가겠습니다. 야, 화기애애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하기 되게 쉽. 그런데 게임이 끝나자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직원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갑니다. 외부 미팅이라도 있는 걸까요? 근데 저기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자고 화이팅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 노마드라고 해서 이렇게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감도 얻으면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일하는 분들은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가서 일하는 문화가 있어요. 원래는 보러 가면 안 되는데 보러 가고 싶긴 하네요. 그냥 따라간다고요? 네,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과연 직원들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네. 있는지
보드 게임만 하다 거기서도 보드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 저는 믿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예. 네. 네. 전에요 또 우리가 또 직원들이 네. 있다라는 그 공간으로 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직원들이 아마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하고 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지.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대표님이 왔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팀원들에게 허락된 달콤한 일탈, 원데이 노마드. 반복되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심리적 탈출구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아이디어가 샘솟고 뭔가 좀 열정이 좀 불타오르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만 매일 일하다가 가끔씩 다른 곳에서 나와서 일하면 기분도 좋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또 직원분들이 일하시고 네, 제가 네.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예. 새로운 공간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다른 공간들 운영하시는 분들 고민도 좀 들을 겸 다른 네. 공간으로 가서 또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쁘네요. 네, 바쁩니다. 바빠요. 네, 그게 저희들 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면 네. 일단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예. 한결 대표님 가시니까 편안하시겠어요? 잠깐 왔다 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색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공유하는 이곳. 비어있는 좌석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예. 코워킹 스페이스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여기 카페 아닌가요? 카페 같이 생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공유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즘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네네네. 일도 같이 하고 여럿이 함께 이제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차원인데 어떻게 볼 땐 카페 같고 또 어떻게 볼 땐 오피스 같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굴 만나러 네. 온 건가요? 네, 이 전체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총괄하시는 담당자분을 만날 거고요. 오늘 예, 예. 그분의 고민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시는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요. 마침 또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네, 저쪽에서 그러네요. 누군가가 네. 바라보고 계시는 저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지. 반가워요. 두 분 굉장히 친하신 굉장히 친해요. 네.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래 또 업무차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가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온라인 사이트지만 공간 운영자분들 찾아다니면서 고민도 좀 듣고 그리고 좀 뭔가 개선 사항이라든지 좀 나아지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오늘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 엄청난 고민이 있죠. 네. 저희 공간을 잘 써야 되는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해서 네.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얘기해 주셔도 공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상담은 기본. 사람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공간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사무실에 네. 다시 왔군요. 네, 많은 공간들 오늘 보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가 아직 업무가 안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업무가 또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공유는 저는 여기까지만 공유를 하고요. 네. 저희는 또 스튜디오에서 네. 또 그때 공유를 좀 하죠.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는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사실 그 공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생긴 배우 공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잘생긴 공간을 공유하는 대표님의 서비스가 있죠. 자, 정말 결론은 뭐냐? 공간을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 잘생겼어요. 예,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 화면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얼굴 돌리고 사라지겠습니다. 이래도 아니에요? 예. 갔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갔다 와서 다시 만났네요. 그렇죠? 예. 보드게임도 한 판 했습니다. 재밌죠? 예. 네. 아니, 그 사내 문화가 좋더라고요. 활기찹니다. 예. 네. 멘토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지 직접 뭐 컨텐츠 플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로웠고요. 근데 원데이 노마드도 하시면서 어떤 직접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새로웠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플랫폼에 사실은 200여 개가 넘는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장소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일하는 노마드들이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데이 노마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공간을 우리 팀이 먼저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노마드 사용자들 입장처럼 가서 다양한 공간에서 영감도 받고 기획이나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소스를 좀 찾아보자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니면서 저희 공간 운영자분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얘기들도 듣고 새로운 좀 트렌드들도 이제 경험할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사무실을 좀 벗어나서 활기찬 어떤 이런 원데이 노마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찾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네, 최근에 공간 기획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질문이세요. 네. 뜨는 공간들이나 거기는 꼭 한번 가봐라고 사람들에게 추천받는 공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을 잘 보여주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라든지 싱글 라이프라든지 스몰 스타트업들이 좀 쓰기 좋은 공간들을 빠르게 구현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좀 제공하고 계시고요. 또 대학생들이나 젊은 그룹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노래방을 가거나 술을 먹거나 뭐 이렇게 노는 문화도 있지만 방을 하나 예쁜 곳을 빌려서 같이 영화도 보고 뭐 토론회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다양한 취미들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건전스럽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 기획자들은 사용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한번 좀 올리고 싶다 할 만한 좀 기획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즉 콘텐츠를 가지고 새롭게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분들의 공간이 좀 잘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저희가 이제 공간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운영자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고 있는 마케팅 소스이기도 합니다. 자,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생태계를 바꾸는 공유 플랫폼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공유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N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라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간을 예약할 수 있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는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페라든지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회의실이라든지 연습생들에게 필요한 댄스, 연습실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공간을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부동산 사업가가 되는 게 나름의 꿈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 재밌는 부동산 사업가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초과 공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잘 유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을 잘 공유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들만을 탓하기 전에 많은 사실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콘텐츠가 없이 굉장히 취약하게 공간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없이 창업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부동산도 확보를 하고 또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파워를 갖고 공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돕는 그런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스테르담 여행을 갔었는데요.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무역과 디자인과 상품이 잘 발전된 자본주의 이런 국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암스테르담 시는 200년 동안 공간을 토지를 조금씩 매입을 해서 전체 토지의 80%를 공공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누군가 기업이 짓는다고 하면은 공간 공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나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자영업자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쫓겨날 일 없이 자기 비즈니스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런던의 경우도 공간이 건물주가 오래 공간을 비워두면은 그곳에 세금을 매겨서 공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기 싫은 건물주들은 지역의 작은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 그룹들이나 문화예술가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간을 기부하는 정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전된 이런 자영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나라나 환경을 보면 이런 공간 공유를 독려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제도랑 정책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서비스로는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는 소셜 벤처인 저희 회사에서는 공간 공유로 한번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한 7,000팀 정도의 작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스몰 비즈니스 그룹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분들이 장사를 잘 하실 수 있고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는 있는데요. 한 5%에서 10% 정도, 한 국내 300에서 400개 정도의 공간 운영자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공간을 잘 공유하고 계시고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시는 성공 사례들을 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플랫폼 뒤에 데이터로 쌓이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잘 운영하시는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공간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분들의 특징은 명확하게 자기 공간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콘텐츠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든지 시그니처한 어떤 커피나 음료를 개발하신다든지 독특한 방식으로 멤버십 공간을 운영하신다든지 인스타그램에 정말 찍기 너무 좋은 포토존을 갖고 있는다든지 굉장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가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콘텐츠를 잘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간을 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주들이 정말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할 때 많은 고객들이 공간을 사랑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카페에서도 카페 음료만 팔지 않고 쿠킹 스튜디오를 같이 해서 새로운 경험을 준다든지 서점인데 서점 안에서 수많은 컨텐츠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제시하는 공간들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덤을 만드시는 공간 운영자들이 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셨는데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백지장이라는 팀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백지장이라는 팀은 무조건 공장지대나 음습한 창고 이런 공간에서만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 사람이 올까? 이런 곳들만 공간을 기획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전략한 고객군들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약간 덕후 그룹들을 전략한 공간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둡고 사람들이 잘 노출되지 않는 곳들만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벤트를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만드셔서 자기 공간의 팬덤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는 자기만의 어떤 고객 관리를 잘 하신 거죠. 네 번째로는 공유 자체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잘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어떤 곳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인테리어 가구를 쇼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이쁘게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매일같이 촬영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촬영이 없는 날은 그 쇼룸을 대학생분들에게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게 어떠한 파티룸으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공간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연말이 되면은 이곳은 빌리기가 어려운 그런 대기 리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인기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의 매력을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비어있는 시간이나 남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공유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 공간 기획자들의 특징은 함께 운영하는 어떤 크루를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콜라보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제 임대비가 비싼 도심에서는 카페만 해서도 생존하기가 어렵고 베이커리만 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카페를 하는 바리스타, 베이커를 만드는 사람, 옷집 큐레이션을 하는 편집샵 리더들, 여러 가지 그림 전시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같이 한 공간을 운영해서 시너지를 나는 거예요. 실제로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복합형 공유 공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도 이러한 어떤 공동 콜라보형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공간 자체를 즐겁게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공유드렸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자기만의 콘텐츠와 운영 방식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큰 기업이 아니어도 단 10평의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자기만의 컨텐츠로 공간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꼭 좋은 입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수소문에서 찾아가는 이런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룹을 저희는 로컬 브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로컬 브랜더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300~400명 팀의 로컬 브랜더가 있는데요. 이 팀들이 앞으로 1000팀, 2000팀, 5000팀까지 많아진다면 마치 런던과 암스테르담의 매력적인 도시들처럼 작은 상권이 엣지 있게 돌아가는 매력 있는 도시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도시 활력을 고민하시는 정책 입안자들과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임팩트 투자로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로컬 브랜더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도 여러 번 전화를 주셔서 정말 공간을 잘 운영하시는 로컬 브랜더 그룹이 없냐 추천 리스트를 요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입지 좋은 곳에 예쁘게 카페를 만들면 되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크루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충분히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부동산은 바로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 로컬 브랜더들의 손에 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잘 도와서 이분들이 사업이 융성하게 되고 더불어서 저희도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시기 전에 공간은 창업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요. 자신의 콘텐츠를 깊이 고민하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살아간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이거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야, 이 정도면요. 네. 사실 그 몸속 안에 와이파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예, 와, 진짜 와, 연습 많이 하셨나요? 아, 이제 공간을 많이 다니면서 그냥 네네. 얻은 경험을 토해내신 거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멘토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패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어떤 그런 열정과 인내를 보면서 대표님은 그 모든 걸 떠나서 그 무언가 그 꿈은 이루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훈훈합니다. 아주. 훈훈해요. 아, 좋습니다. 예. 자, 로컬 브랜더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오프라인에서 사업 중인 그 수많은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로컬 브랜더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딱 만났을 때 그 로컬 브랜더 분들의 어떤 가장 큰 고민 네. 이런 것들은 뭐였나요? 아직 자기 브랜드가 없는 로컬 예. 브랜더가 채 되지 못한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네. 보통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30% 이내로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 그리고 높은 임대료라든지 가맹비가 있다면 가맹비를 또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조건에 예.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좀 잘 된다. 공간이 잘 된다 이러면은 두 가지가 반응이 와요. 일단 건물주 분들이 그거를 이제 권리금을 노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네. 또 성장을 하시면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코스별로 그 엑셀러레이팅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경영적 전략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확장을 하다가 실패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경영 전략도 갖게 해야 되고 기업가 정신도 가져야 되고 네. 자기 브랜드 확장 전략에 조금 더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강연에서도 암스테르담, 런던 네. 이야기를 했지만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참여와 연결을 지금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 유기체적인 특성을 갖는 플랫폼 사업을 지향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이 참 힘든 게 수익을 내는 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수료 기반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수익 구조는 어떻게? 네. 저희도 이제 여타의 O2O 플랫폼들처럼 규모가 커져야지 수익과 어떤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10%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이나 타겟이나 키워드별로 몰리는 어떤 그 그룹들 안에서는 광고비를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래도 200%씩 성장하는 고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시장 크기가 좀 작아서 뭐 기존 투자금이라든지 공간 공유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같이 매출을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초기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야지 저희도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이렇게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자들의 보통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입니다. 결국은 공유 공간 그 비즈니스도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광고로 어떻게 이제 유도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유 공간을 활용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어떨까,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연구회를 운영할 때 이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그런 것들, 고객들의 어떤 성향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연구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회를 하는 공간이 어딘지를 찾는다면 이 찾는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발전할 게 많네요. 네. 빅데이터를 강조하시니까 네. 거기엔 또 개발자의 역할이 또 큽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슈를 선점을 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것, 지금 청춘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자, 이번엔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소셜 벤처들의 등장.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제3세계에 전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에서 식순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정수 공급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시도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착한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 특히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들에게 찾아오는 데스밸리의 계곡은 훨씬 높지.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법에 끊임없이 실험하라는 것.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은 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생존의 씨앗이겠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제라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아닐까. 야, 이게 말이죠. 사실은요. 예? 그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들이 속속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넘어야 할 벽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멘토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업 형태까지도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되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그 폴 뉴먼 씨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뉴 오운즈라고 그 몸에 좋은 샐러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샐러드를 개발해서 거의 2억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냐면 그냥 매출의 10%를 기부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익을 내야 되고요. 그 이익의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게 사실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역의 어떤 그 로컬 브랜더들이랑 같이 지역 네. 경제를 위해서 착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로컬 브랜더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어떤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실제로 로컬 브랜더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셔야지 저희 플랫폼도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이라든지 성장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스트데이라고 해서 그 로컬 브랜더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강의도 좀 듣고 운영자들끼리 서로 노하우도 나눌 수 있는 좀 커뮤니티 네트워킹 행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세계적인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들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예. 어떤 경영 기법이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론은요. 목적은 어떤 공간에 행복을 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또 대표님의 철학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공간 공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공간 공유 플랫폼은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기획별로 여러 가지 테마별로 주제별 어떤 전시들을 만날 수가 있고 예. 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둘러보는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공간 공유 플랫폼이 사실 우리 시대의 도시들과 장소성을 담아내는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최부자 비유를 들어주신 것처럼 플랫폼이 잘 되려면 이 박물관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박물관장의 마인드로 예. 이 공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전시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영감도 주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주는 그 새로운 도시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예. 암스테르담, 런던 못지않은 도시가 예. 될 수 있도록 한국도 예. 그렇게 이제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루브르 박물관장으로 선정을 네, 하시면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세계적인 박물관의 그렇게. 어떤 관장님으로서의 네. 역할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네.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한 2, 3년은 더 조금 더 열심히 공간 공유 플랫폼 시장 자체를 좀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좀 많이 공간 공유가 되고 있다면 지역의 주요 도시들까지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전문성도 좀 늘려야 되고 로컬 브랜더들도 많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3년 뒤쯤에는 저희가 일본이나 홍콩 같은 매력적인 아시아의 도시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 플랫폼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정말 상생하는 선한 비전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그 플랫폼을 정말 똑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마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시니까 분명히 네. 또 이루어지고요. 그럼요. 네. 오랫동안 꿈을 그리셨으니까 네. 마침내 그 꿈에 닮아갈 수 있는 네. 루브르 박물관장님. 네. 예,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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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장소, 살아있는 공간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익숙한 장소, 그 안에 지금껏 몰랐던 새로움이 깃들어 있을 테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런웨이 강연 너무 재밌게 했고요. 일단 공간 공유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데 이것을 IT랑 부동산이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를 낼 수 있다고 봐주셔가지고 저희의 그 비즈니스 사례를 즐겁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예비 창업자들 중에서 특별히 공간으로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도 20, 30대 분들이 공간 창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런웨이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컨텐츠가 명확하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공유하고 그리고 플랫폼이나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판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역량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